곧 하늘이 세 갈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금빛, 은빛, 붉은빛 세 개의 광선이 7분간 춤을 추고 그 중심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거기엔 단 두 글자 준비하라.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방송국 기자에서 예언자가 된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500만 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극비리에 작성되는 편지 한 통, 한국 대통령이 홀로 읽게 될 세 가지 요구, 높은 담장 너머로 걸어 나올 한 노인, 그리고 두 조각으로 갈라질 대한민국의 운명.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케일리 브라운이 본 미래에서 여러분은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광장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87%의 적중률, 476개의 예언 중 이틀 한개 실현, 그리고 이제 한국의 차례입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케일리 브라운 39세의 평범한 미국인 기자였죠. 20년 넘게 아시아를 누비며 한국, 중국, 일본의 굵직한 사건들을 취재했던 그녀.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언제나 사건이 터진 후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뉴스 원고를 쓰면서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항상 일어난 일만 쫓아다니는 이 삶이 전부일까?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표면만 긁고 있다는 느낌,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3년 전 늦가을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던 그녀의 택시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온몸이 부서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걸어서 병실을 나왔죠. 의료진은 할 말을 잃었고 그녀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병실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 뭔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졌다고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거나 뇌진탕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가 본 장면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북한의 격렬한 반응,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 일본 정치권의 스캔들, 한국 의대의 정원 갈등, 미국 대선의 충격적 결과까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도 그랬죠. 하지만 10번, 20번 계속 맞아떨어지니까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자직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랍을 2개의 예언 중 4부의 공개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87%의 적중률. 이건 운이나 추측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관해 공개한 90분짜리 영상은 단 3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댓글란은 폭발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무시할 수 없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케일리 브라운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은 세계 변화의 중심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시련을 극복해온 민족이니까요. 그녀가 본 미래는 두렵지만 희망적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극복할 것이고 분열이 있지만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질 테니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케일리 브라운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은 세계 변화의 중심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시련을 극복해온 민족이니까요. 그녀가 본 미래는 두렵지만 희망적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극복할 것이고 분열이 있지만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지난 10월 초부터 케일리 브라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꿈이 매일 밤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광장, 퇴근 시간,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 처음엔 흐릿했던 영상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고 10월 19일 새벽
마침내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건 정말 곧 일어날 일입니다. 며칠 안에, 아니,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 들어서부터 계속됐어요. 처음엔 흐릿한 꿈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죠. 여의도 광장, 퇴근길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들. 케일리 브라운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10월 19일 새벽 3시, 마침내 전체 그림을 봤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녀는 처음엔 침묵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까봐, 혼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하라. 숨기지 말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 결국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고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 평범한 늦은 오후, 직장인들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시간, 갑자기 구름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빛이 쏟아집니다. 금빛, 은빛, 붉은빛, 세 줄기의 광선이 나선형으로 얽히며 거대한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광장 한복판, 정확히 중앙에 7분 동안 서 있는 빛의 기둥.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스마트폰만 보며 걷고 있으니까요. 그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노래 같기도 하고 묘한 소리에 한 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순식간에 수백 명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합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고 영상이 퍼져나갑니다. 단 몇 분 만에 전 세계가 여의도를 주목합니다. 댓글이 폭발합니다. 진짜냐? 합성 아니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빛이 사라지는 순간 하늘에서 뭔가 떨어집니다. 하얀 종이 한 장.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들고 있는 것처럼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지만 종이는 한 노인의 손에 떨어집니다. 거기엔 단 두 글자, 준비하라. 당국이 도착하고 종이를 수거합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하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종이인데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케일리 브라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빛은 경제의 대변혁을 의미합니다. 은빛은 정치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붉은 빛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뜻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가 나타난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극비 편지가 날아옵니다. 대통령도 국무부도 모르는 특별한 경로로 그 편지 한 장이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의도의 빛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 새벽, 검은 차량 한 대가 청와대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섭니다. 케일리 브라운이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온 사람이었어요. 국무부 직원도 아니고 대사관 사람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누군가, 그의 손에는 봉인된 편지가 들려 있었죠. 새벽 4시 한국 대통령은 혼자 집무실에 앉아 그 편지를 읽습니다. 케일리는 그 순간 대통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편지를 다 읽는데 10분, 하지만 그 후 1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요. 편지에는 세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에 관한 충격적인 새 정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가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는 통보. 더 이상 중립적 입장은 없다는 뜻이죠. 셋째, 한국이 택해야 할 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문제는 이것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됩니다. 수십 년간 쌓은 경제 협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거부하면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안보의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대통령실 안을 봤어요. 케일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참모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한 참모는 울면서 나갔고 또 다른 참모는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 초 누군가가 언론에 흘립니다. 처음엔 작은 인터넷 매체였지만 몇 시간 만에 주요 방송사 톱뉴스가 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야당은 즉각 공격에 나섰고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정부의 해명은 묻혔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
어떤 이들은 미국을 선택하라고 외치고 다른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맞섭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시청 앞이 두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가족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친구들이 등을 돌립니다. 케일리 브라운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70년 넘게 유지해온 줄타기 외교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로 인한 혼란이 절정에 달할 때 높은 담장 너머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혹은 영원히 갇혀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사람이 그의 등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케일리 브라운이 본 또 다른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높은 회색 담장, 철조망, 그리고 굳게 닫힌 철문. 그녀는 처음엔 이곳이 어디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걸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60대 후반, 어쩌면 7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오랜 세월 갇혀 있었는데도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해야 할까요? 그를 본 순간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는지, 또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했는지 알 수 있었죠. 11월 중순, 아마도 15일에서 20일 사이, 대법원의 특별 결정인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그가 풀려납니다. 새벽에 조용히 나올 거라는 예상과 달리 한낮의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광화문에는 환호하는 수만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시청 앞에는 분노한 군중이 정의는 죽었다고 외칩니다. 방송은 특보를 내보내고 인터넷은 마비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돌아왔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 나라는 끝났다며 절망합니다. 모두가 그의 첫마디를 기다립니다. 복수를 다짐할까? 재기를 선언할까? 하지만 그가 입을 연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화해와 통합에 바치겠습니다. 짧은 연설이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변절했다며 등을 돌렸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쇼를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집니다. 그는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쪽으로 오가며 대화를 시도했고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리가 본 미래에서 그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조언자가 되고 중재자가 될 거예요. 그가 쌓아온 인맥과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2027년 남과 북이 다시 마주 앉을 때 그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의 존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용서를 모르는 민족이 아닙니다. 한을 품지만 결국 풀어내는 민족이죠. 이 노인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증오가 이해로,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케일리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의 분위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곧 한국이 만든 무기가 세상에 공개되고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테니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기가. 케일리 브라운이 본 다음 장면은 지하 깊은 곳이었습니다.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어딘가의 산속 아주 깊은 지하였죠.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과 군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들고 있던 것은 우리가 아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폭탄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었죠. 케일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결합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였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아니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전자기파나 해킹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작동하는 무언가였습니다. 내년 초 드디어 완성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극소수의 고위 관계자들만 아는 비밀이죠. 몇 달 동안 조용히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동해 먼바다, 사람이 없는 산속,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까지. 그리고 내년 중반 한국 정부가
특별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을 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연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상의 적이 핵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시뮬레이션. 하지만 발사 5초 전 모든 시스템이 정지됩니다. 다시 시도해도 마찬가지.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새 무기 앞에서는 어떤 공격 시도도 무의미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중국은 긴급 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한밤중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러시아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케일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무기는 한국을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만듭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아니게 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기술을 공유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중국은 이 무기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전자기 펄스 무기였죠. 케일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년 가을 한국 상공 400km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전기가 끊기고 모든 것이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 무기는 놀랍게도 이것마저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남북 화해의 계기가 되는데 케일리 브라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녀가 본 것은 중국 내륙 깊은 곳의 군사기지. 거대한 미사일이 준비되고 있었지만 이상했습니다. 폭탄이 없었거든요. 대신 복잡한 전자장치가 가득했습니다. 전자기 펄스 무기였어요. 한국이 새 무기를 공개한 지 몇 달 후 중국은 자신들의 답을 준비합니다. 경고이자 시험이었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내년 가을 어느 날 한국 상공 400km 갑작스러운 섬광과 함께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전기가 일순간 끊기고 자동차가 멈추고 휴대폰이 꺼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새 방어 시스템이 즉각 작동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겁니다. 몇 시간이면 모든 게 복구됐어요. 중국이 예상했던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한국의 방어 능력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케일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고 미국은 강력한 경고를 발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훈련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이 사건으로 중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군부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등장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2027년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니까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반도에서 일어납니다. 케일리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2027년 봄, 남과 북의 지도자가 다시 만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만남이었죠. 진짜 합의,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고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완화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 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중재로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한국 내부의 분열도 점차 아물어갑니다. 전자기 공격 사건이 오히려 한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겁니다. 케일리 브라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모두 일어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가능성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죠. 준비된 배는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가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시련이 있겠지만 그 끝에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예언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시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그녀의 과거 적중률은 너무 높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